비추심 회사들이 채무자의 가족, 친구들까지 압박하는 악덕 행위를 했다가 철퇴를 맞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분유 부족 사태 속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아봅니다. 미국 대학원 프로그램의 40%는 수업료에 비해 소득이 늘지 않아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팬데믹 베이비 붐을 일으킬지 주목받아 왔는데 예상보다는 강하지 않았지만 7년 만에 첫 출생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민들이 자동차를 평균 12년 2개월이나 운행하고 있어 갈수록 오래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비추심 회사들이 채무자의 가족, 친구들까지 압박하는 악덕 행위를 했다가 철퇴를 맞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비추심, 컬렉션을 해온 악덕 회사들이 소비자들의 신고로 수사를 받은 끝에 400만 달러를 물어내고 영구 퇴출당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갚지 못하는 빚을 받아내려는 비추심 회사들의 무차별 행동이 갈수록 선을 넘어 악덕 행위로 비화되자 연방과 주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과 뉴욕주 검찰은 합동조사와 수사를 통해 미 전역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10곳 이상의 회사를 차려놓고 불법 추심 행위를 일삼아온 뎁 컬렉션 회사들을 적발해 400만 달러의 벌금과 보상금을 부과한 후 해당 영업을 영구적으로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에는 2021년 한 해 비추심과 관련된 불만 건수가 12만 1000건이나 신고돼 전체에서 12%나 차지했습니다. 특히 당국의 조사와 수사 결과 이들의 비추심 행위는 불법을 자행하는 악덕 행위인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비추심 회사들은 페이스북을 통한 SNS에서 채무자의 가족과 친구, 고용주나 집주인, 심지어 페이스북 친구들의 신상 정보를 파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 정보를 토대로 채무자의 직계 또는 반계 가족, 친구, 회사 상사나 고용주, 집주인 등에게 전화를 걸어 하루에 여러 번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처가나 시댁, 전 배우자들도 접촉해 압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몇 번씩 남기는 전화 메시지를 통해 채무자가 빚을 지고도 돈을 갚지 않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형사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악덕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이나 친구들이 채무자에게 연락해 빚을 갚도록 압박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채무자들이 망신을 계속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갚게 만들려는 수법으로 풀이됩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과 주 검찰 등의 조사와 수사에서 피해를 입은 채무자들은 이들 비추심 회사들의 행동은 단순히 선을 넘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거짓, 과장을 포함하는 흑색 선전이고 강요 압박이며 테러 전술을 사용한 감정테러 행위라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여 개의 비추심 회사들을 운영하며 악덕 행위를 해오다 철퇴를 맞은 비추심 회사들은 뉴욕주 검찰에 200만 달러의 벌금을 무는 동시에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에는 피해자 보상금으로 20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400만 달러를 내고도 이 회사는 영구적으로 비추심 업무는 할 수 없도록 영구 금지당했습니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은 비추심과 관련된 불만 신고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불법 악덕 행위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보고 주 사법당국과 공조수사를 벌여 철퇴를 가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의 분유 부족 사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정부는 군용기까지 이용해 유럽에서 분유를 공수해왔고 이제는 빠른 배포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율은 여전히 낮아 당분간 분유 부족 사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상 초유의 분유 부족 사태 속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박남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미국은 현재 물류대란과 대규모 리콜 사태로 사상 초유의 분유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군용기까지 동원해 유럽에서 분유를 공수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를 다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분유 부족 사태에서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일부 부모들이 직접 분유를 조제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럴 경우 아기의 영양 상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경고합니다. 분유는 아이의 성장에 맞는 다양한 영양소가 정교하게 혼합돼 만들어집니다. 칼슘과 인, 징크 등 필수 영양소가 모두 들어있는 분유를 집에서 조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감염의 위험도 있습니다. 분유가 부족하다고 물을 많이 넣어 희석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기의 영양 공급에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과다한 수분 섭취로 소화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먹던 분유를 구하기 힘들다면 다른 분유로 바꿔 먹이는 건 가능합니다. 소아과 전문의들은 아기가 특수 분유를 먹어야 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FDA 승인 분유일 경우 서로 바꿔 먹일 수 있다 조언합니다. 분유는 어디를 가야 더 구하기 쉬울까요? 현재 CVS와 월그린스, 크로거, 타겟 같은 대형 소매점들은 패닉바잉을 막기 위해 분유 판매 개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차라리 지역의 작은 마트나 약국이 분유를 찾기 더 쉬울 수 있다 밝혔습니다. 모유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 전역에는 31개의 모유은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독 과정을 거쳤다면 타인의 모유를 먹이는 것도 안전합니다. 일반 생우유는 어떨까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생후 12개월 전에는 생우유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미 소아과 협회는 첫 돌 이전의 아기에게 생우유를 주는 것은 마지막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면서 6개월 이상이 지나고 알레르기가 없다면 비상시에 한해 단기간 주는 것은 괜찮다 말합니다. 단 생우유에는 아기에게 필요한 철분이 부족한 만큼 철분 보충제와 함께 2주 이내까지만 수유가 가능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일 분유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방물자 생산법을 가동하고 유럽에서 분유를 공수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 대학원 프로그램의 40%는 수업료에 비해 소득이 많이 늘지 않아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컴퓨터 과학과 공학, 간호 등의 석사과정, 의학과 법학 등의 박사 또는 전문과정은 상당히 효율적이지만 인문계, MBA, 경영학 등은 들인 돈만큼 소득이 적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해에 300만 명이 등록하고 있는 미국 대학원의 프로그램들 가운데 40%가 비싼 등록비만 들이고 없는 것은 별로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내 1,441개 대학에서 개설한 14,000여 개의 석박사 전문 학위 과정을 조사 분석한 ROI 보고서에 따르면 석사 과정의 40%, 박사 과정의 14%는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워싱턴과 텍사스 소재 비영리 싱크탱크인 FREOPP, 즉 평등기회연구재단에 의해 평가된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재단의 보고서는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밟는 데 드는 학비와 학위 취득에 따라 늘어나는 평생 소득 증가를 대비한 ROI 지수를 산출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것인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이 가치와 효과가 있는지는 역시 전공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이나 엔지니어링, 즉 공학, 간호학 등은 석사 과정을 밟을 경우 들이는 학비에 비해 소득이 급증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전공으로 석사 과정을 마칠 경우 늘어나는 평생 소득에서 들인 학비를 뺀 ROI가 50만 달러 내지 90만 달러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의학과 법학 전공자들은 석사 과정을 마치더라도 50만 달러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으며 전문의나 박사 과정을 마치면 100만 달러 이상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 듯 첨단 분야나 이과 계통에서는 학사 학위만으로는 부족하며 석사와 박사 과정을 밟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반면 인기 높은 MBA 경영학 과정을 졸업할 경우 비싼 학비에 비해 늘어나는 소득이 많지 않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인문학, 사회학, 예술계통도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해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MBA까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데 대해 전문가들은 다소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MBA 등 경영계통의 고위 학위 과정을 밟는 사람들은 이미 고위직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 단순히 비효과적이고 돈과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미국에서 2021년 한 해 366만 명이 태어나 전년보다 1% 늘어나며 7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팬데믹 베이비 붐이 예상보다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팬데믹 베이비 붐을 일으킬지 주목받아 왔는데 예상보다는 강하지 않았지만 7년 만에 첫 출생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CDC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건강통계국의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미국에서는 365만 9천 명이 태어났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2014년 이래 7년 만에 처음으로 출생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여성들의 출산은 지난 한 해 24세 이하에서는 전년보다 줄어들었고 25세 이상에서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세에서 34세 사이로 1000명당 97.3명을 출산했습니다. 다음은 25세에서 29세 사이로 1000명당 92명을 낳았습니다. 20세에서 24세 사이에서는 1000명당 61.5명을 출산했으나 전년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35세에서 39세 사이에서는 1000명당 54.2명을 출산했습니다. 15세에서 19세 사이인 10대 출산은 1000명당 14.4명으로 전년보다 약간 낮아졌습니다. 40세에서 44세 사이에 비교적 노산인 경우 1000명당 12.1%를 출산해 전년보다 약간 늘어났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급증한 사망자들로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뺀 차이를 보면 2021년에는 출생 365만 9천 명에서 사망 346만 1,000명을 빼면 19만 8천 명 많은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팬데믹 첫 해인 2020년에는 출생 361만 4천 명, 사망 338만 4천 명으로 격차가 23만 명이었습니다. 출생과 사망의 격차가 줄어들어 2021년 한 해 비록 출생자들이 7년 만에 처음으로 1% 증가했으나 팬데믹 베이비붐이 예상보다는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미국의 한 해 출생은 지난 2007년 431만 6천 명으로 근년 중에선 정점을 찍었다가 급락하기 시작해 불경기 때문에 출산이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내 여성 1명당 출산하는 자녀 수는 1957년 베이비붐 세대에는 3.77명에 달했지만 2007년 2.12명이었다가 불경기로 급락해 팬데믹 첫 해인 2020년에는 1.64명으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1.66명으로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이 자동차를 평균 12년 2개월이나 운행하고 있어 갈수록 오래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근년 들어 매년 한두 달씩 길어지고 있는 것이며 20여 년 만에 최장 기록을 세운 겁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 운전자들이 여러 이유가 겹치는 바람에 자동차를 더 오래 타고 있습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미국민 운전자들은 현재 자신의 자동차를 평균 12년 2개월 동안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의 평균 12년보다 2달 더 길어진 겁니다. 승용차로 한정하면 13년 1개월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모든 자동차들의 평균 운행 기간은 2020년에는 11년 9개월, 2019년에는 11년 8개월, 2018년에는 11년 7개월로 매년 한 달씩 길어졌다가 지난해에서 올해는 2달 더 연장된 겁니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기간은 1995년에는 8년 4개월에 불과했는데 2007년에야 10년을 기록했고 그 이후에는 매년 길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더 오래 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자동차 공급난이 심각하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에서는 팬데믹 여파로 컴퓨터 칩의 공급난에 빠지면서 새 차가 모자라 새 차의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12% 이상 급등하고 오래 대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고차 값은 새 차보다 훨씬 높은 1년 전에 비해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자동차 가격은 근래 들어 서너 달 내림세를 보이다가 다시 오름세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내 새 자동차의 평균 가격은 4월 현재 46,526달러로 지난해보다 5,000달러나 비싸졌습니다. 중고차 평균 가격은 28,36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공급 부족으로 미국 내 자동차 판매는 계속 감소해왔습니다. 미국 내 월간 자동차 판매 대수는 팬데믹 직전에 월 140만 대에서 팬데믹 초기인 2020년 4월에는 월 72만 대로 급락했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락다운이 풀리면서 2021년 4월에 자동차 판매는 월 150만 대로 급속 회복됐지만 공급난 여파로 올 1월에는 월 130만 대로 줄어들었고 2월 120만 대, 3월 110만 대로 연속 감소했다가 4월에 120만 대로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내 자동차 판매는 팬데믹 직전보다 15% 적은 수준이어서 완전히 정상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